코로나 시기에 다양한 활동을 같이 좀 나누는 그런 동아리로서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모임을 전혀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회원도 2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연대를 한다고 했는데 보건의료 쪽하고 연대가 깊지 않았어요. 줌으로 좀 화상기도 하고 자주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비대면을 해서 회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렇게 결국은 이제 시청각 장애인들은 소외가 되는 거죠. 공동체라고 했을 때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무엇을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문화예술계 쪽에 특히나 청년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었죠. 이제 처음엔 다 혼란과 멘붕이었고, 특히 마을 공동체는 진짜 관계 중심이잖아요. 만남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되게 이제 이거는 이제 전면적 위기다. 처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떻게 하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었고, 이게 청소년 활동과 비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과 기름처럼 존재 같이 할 수 없는 분야처럼 사실 인식되기도 했거든요. 처음은 방역을 위한 추경을 한번 했었고, 두 번째는 긴급재난지원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지원금 이제 결정을 위한 추경을 했었고요. 영화 대사 중에 무엇이 중요한디라는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끊임없이 판단을 요구받고 판단을 시행하고 나면 시민들로부터 그 피드백이 바로 오는, 굉장히 숨가쁘고 굉장히 책임감이 2배, 3배로 느껴지는 좀 그런 시간을 보내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내 환자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사실 보건소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죠. 무너졌고 토 일요일 없이 다 근무를 했었고요. 또 다양한 이 기초 지역 재단들, 진문화재단이라든지요, 그런 재단들이 함께 청년 예술가들과 이런 영상 컨텐츠들을 제작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부산 청년 예술가들 지원들이 있었고요.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줌이라는 이런 만났고요. 그걸 통해서 관객들을 실제 같이 호흡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경험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마을이라는 구체적인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학교에 연락을 해서 온라인 수업이 대처가 되지 않는 돌봄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다면 이제 마을에서 찾아가서 이제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마을들도 있었고요. 어떤 곳에서는 335 놀이터 서너 명씩 모이더라도 아이들이 하고 놀아줄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방법을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했던 건 공간 운영 방식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는데요. 모여서 그 공부도 하고 행사도 하는 공간들을 30명이 모이던 회의방은 15명까지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활동가분들이 일단 활동이 다 멈추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도시락과 꽃을 준비해서 활동가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활동가를 만나서 힘내라고 응원도 했고요.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조사를 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좀 가까이 청소년들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유튜브 혹은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만나는 방법에 집중을 했고, 아이들한테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주자. 오히려 예산을 쓸 수 있는 무대를 이제 투자를 좀 하면서 다양한 아이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또 활동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은 방역을 위한 추경을 한번 했었고, 두 번째는 긴급재난지원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방역, 그리고 두 번째는 민생경제. 근데 이 둘 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안건들을 뒤로 미루고 중요한 것부터 빨리 결정하고 속도와 중요성, 우선순위를 많이 고민하게 됐죠, 진짜로. 이제 채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의료진 감염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수가 몰리다 보면은 이제 환자들 간의 교차 감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선도 새로 분리하고, 제일 처음에 아크릴 부스를 이용해가지고 환자 몸을 안에 넣어서 하는 그런 원시적인 방법도 해봤고, K-웍스루라는 그 부분을 우리 남구에 우리 안전사무관이 자체 특허를 내가지고
개발을 했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내 혼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살아야 되고 한국이 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부분을 다 공유를 했거든요. 다 같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밀어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난 점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소득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시 연구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관이 가장 오랫동안 문을 열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는 자원도 많고, 그치? 방역을 할 수 있는 예산도 가지고 있고, 근데 관이 제일 먼저 문을 닫으면서 사실 가장 약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다 막아버린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역과 이제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유지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역할을 해야 될 곳들이 복지관이나 관이었다. 좀 강력하게 좀 요구를 사회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이나 여러 가지 회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그쪽 방향으로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근데 걱정되는 것은 온라인 비대면 부분에 적응할 수 없는 시청각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활동은 모두가 만나야 이루어지는 방식이거든요.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활동하는 방식들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방식이 될까에 대한 고민들인 것 같아요. 온라인, 비대면, 줌 화상회의 이런 방식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만나야 하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 가장 큰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어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인터넷 그만해라,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 이런 걸 겪다가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을 많이 봐라는 거죠. 공부도 스마트폰으로, 선생님 지도도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같은 공간에 가장 많은 아이들을 집어넣고 같은 교육 생산물을 이제 집어넣는 시스템, 이건 아니구나라고 이제 인식은 됐는데 아이들이 눈 뜨면 학교 가서 모은 걸 배우고 바로 청년이 돼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 사회가 배움터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고민 지점입니다. 제가 퇴근하는 길에 보면 상가들을 쭉 지나가야 되거든요. 임대라고 하는 안내가 붙은 가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단순히 빈 가게가 많네가 아니라 여기서 핸드폰을 팔아서 애들 학원 보내고 부모님들 생활비를 보내던 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현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피해를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녀보고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그걸 쭉 모아서 어디가 더 급한지, 어디가 조금 여유가 있는지 이제 우선순위 정하고, 우리가 코로나19 하면 문화예술 행사 다 취소하잖아요. 당장 예술인들은 생계가 막막해지고, 예술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조명을 설치하는 분들, 무대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그러니까 뭐랄까 기반이 붕괴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거를 살리자고 또 행사를 하거나 하면 또 거기서 코로나19의 방역에 문제가 또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그 균형점을 찾는 것? 우리나라에는 민간 의료가 대부분 95% 차지하고 공공 의료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사태를 겪어보면은 이제 그래도 전국의 각 구군의 보건소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어떤 그 자산이었고, 부산 같은 데는 부산 의료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나마 견딜 수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공 의료에 대한 비난은 평상시에 일이었거나 우리가 감염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비난이 굉장히 쏟아지기도 하고, 또 예산 낭비라든지 또 다른 어떤 시각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시고 좀 미리 준비를 해두면 뭐 더 큰 사태가 와도 쉽게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코로나 때 우리가 가장 누가 힘든지를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에 대해서는 긴급 돌봄에 대한 대책이 있었고, 그냥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또 어른들한테만 주고 청소년들은 비어 있었거든요. 약자들 중에서 공적 시스템에 들어간 분도 계지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든지
또 가족을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인 그 시스템을 쫙 따지다 보면 치료 기회를 놓치게 되고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지방자치가 중요하다, 행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가 정말 나에게 바로 이게 도움이 되는지 피해를 주는지가 바로바로 드러나는 국민들은 그걸 다 느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시민들도 느꼈고요. 부산시도 저희 의회도 다 느꼈어요. 저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걸 느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많지만 또 하나 깨달은 건 함께라는 것의 의미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들이 안전해야 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있는 약자들이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만큼 함께 코로나를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저의 삶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많이 바꿨죠. 현명하게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보아요. 화이팅!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해오신 만큼 이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올해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서로가 만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곧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오겠죠. 그동안 좀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아들아, 야들아, 선생님들은 너희가 진짜 보고 싶다.